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상교류 회로에서 RLC 단일 소자 회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RLC 그러면 뭐예요? 저항이죠. 자, 저항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자, 저항은 일단 몇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자, 먼저 R 단위는 옴. 자, 이름은 레지스턴스. 보통 이제 우리가 저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은 L. 단위는 헨리. 자, 요 놈의 이름은 인덕턴스. 다시 한번 쓸게요. 인덕턴스. 코일. 이걸 이용해서 만든 걸 리액터라고 부르죠. 자, 얘기 나온 김에 리액터에서 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우리 그 바느질쌈 도구 있죠? 그러면 거기 바느질쌈 도구를 보면 이렇게 생겨갖고 플라스틱이 돼서 실이 이렇게 이제 감긴 거를 우리는 실타래라고 부릅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일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이거를 리액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 헨리, 인덕턴스, 코일, 리액터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C입니다. C. C는 단위가 파라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커패시턴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자나 통신 쪽은 캐패시터라고 이제 많이 부른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요 놈을 정전 용량. 이걸 이용해서 만든 거를 콘덴서라고 이제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RLC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얘네들은 각각의 심벌이라는 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심벌. 얘네들은 이제 심벌로 할 때는 R은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요. L은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요. C는요.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회로도로 만들면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전압을 뭐 그냥 100V라고 할게요. 이거 그냥 임의대로 하는 거니까 100V라고 하고, 지금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요렇게 이제 흘러가겠죠? 그래서 R로만 되어 있는 회로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순저항 회로라고 부릅니다. 순저항 회로. 순수하게 R로만 되어 있는 회로다. 이런 뜻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L이 요렇게 있을 때 전원을 요렇게 이제 연결을 해요. 마찬가지로 전압은 100V라고 할게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겠죠? 그러면 요 놈은 L로만 되어 있는 회로다. 인덕턴스만의 회로. 인덕턴스만의 회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자, L은 단위가 헨리예요. 이거를 옴 단위로 하면 XL. XL의 이름은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제가 이 XL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 옴의 법칙, 우리 1강에서 얘기를 했다고. 1강에서. 자, 제가 이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수는 있어도 외우게 해 드릴 수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명칭들, 이름들은 빨리 익히셔야 돼. XL은 유도성 리액턴스죠. 그래서 이 회로를 유도성 회로라고 불러요. 유도성 회로. 자, 이번엔 C입니다. C 여기에다가 전원을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100V라고 할게요. C로만 되어 있는 회로다. 정전 용량만의 회로. 정전 용량만의 회로. 그리고 C를 옴 단위로 하면 XC. 얘 이름은 용량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그래서 요 회로를 용량성 회로라고 불러요. 용량성 회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하나 좀 얘기를 하고 가보죠. 자, R과 관련된 거, L과 관련된 거, C하고 관련된 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자기학이라는 과목에 들어가게 되면 1장 벡터와 스칼라를 배우게 되고, 2장부터 쭉 내용 나오는 게 2, 3, 4, 5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다 요 C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류라는 파트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쭉 내용 나오는 거 전부 다 L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학 쪽에 들어가면 L과 C에 대한 공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자기학에 들어가면. 자, 그런데 우리 회로에서 이 RLC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쓰는 식들이 있어요. 몇 개 안 돼. 자, 그 중에서 가장 기본식들. 자,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R은 로우의 단면적 A분의 L이다 라는 식이 있어요. 자, R의 가장 기본식이고 어지간하면 R은 이거밖에 없어. 자, 요거는 전선의 길이, 그 다음에 이건 전선의 단면적, 그 다음에 요 놈은 그 전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저항이라고 불러요. 고유저항. 읽을 때는 로우라고 부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요거 시그마라고 잘못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오메가 기호인데 시그마라고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로우라고 읽어요. 로우. 고유저항이라고 불러요. 기능사 시험 같은 경우는 요거 직접적으로 단위 찾아라. 옴미터 찾아라.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기사산업계에서 뭐 그런 것까지는 나오진 않죠. 대표적인 식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L의 가장 대표적인 식은 어떤 걸 쓰냐면 유기기전력 E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라는 식을 씁니다. 시간에 따라 전류가 흘러서 L과 만나게 되면 기전력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식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식이죠. 그래서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자, 그 다음 요거 C는요, 전류 I는 C dt분의 dv라는 이제 식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L은 전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L 나오면 전류가 항상 따라다녀. C는요, 전압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C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전압이 막 나와. 그래서 L은 전류, C는 전압,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꼭 염두에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R, L, C 세 개의 회로를 봤는데 이 세 개를 보통 이제 단일 소자 회로라고 불러요. R로만 되어 있는 소자, L로만 되어 있는 소자, C로만 되어 있는 소자. 그래서 단일 소자 회로라고 하는데, 자, 이때 저항의 값은, 세 개의 저항의 값은 같다라고 할게요. 10이면 10, 20이면 20, 다 같다라고 할게요. 저항값은. 자, 이때 전류를 보는 거예요. 전압이 있고 저항이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여기도 전압이 있고 저항이 있으니까 전류가 흘러갈 거고, 마찬가지로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으니 저항이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이때 세 개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전류의 값은 다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항의 값은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0이면 10, 20이면 20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압은 100V 같고 저항도 같다라고 했으니까 전류도 전부 다 같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파형으로 그려봅니다. 파형. 기준은 시간. 가로축은 항상 기준이 시간이에요. 자, 이때 전압의 파형이 요렇게 온다라고 할게요. 자, 지금 제가 흰색으로 그린 그림은 전압을 지금 그린 겁니다. 전압의 파형. 100V일 때 전압의 파형을 지금은 그렸는데 약간 좀 삐딱하긴 하지만, 자, 세 개의 파형은 RLC가 전부 100V라고 했기 때문에 100% 똑같은 파형이에요. 100% 똑같은 파형입니다. 자, 이때 R에 흘러가는 전류의 파형을 봤더니 요렇게 흘러가더라. 요렇게 흘러가더라. 자, 전압이 100V고 이때 전류가 흘러가는 걸 봤더니 이 전류는 요렇게 흘러가더라.
자, 100V일 때 C의 값을 봤더니 C에서 나타나는 전류는 요렇게 나타나더라. 자, 지금 제가 세 개의 파형을 지금 그림을 그렸는데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이 지금 전류거든요. 흰색은 다 전압이고요. 전압이 같고 저항이 같기 때문에 전류는 다 같아요. 근데 R이냐 L이냐 C냐에 따라서 이 세 개가 전류가 출발점이 달라요. 이게 저항의 특성이에요. 저항의 특성. 자,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은 100% 똑같은 파형이에요. 이 세 개는. 근데 뭐만 틀리다고요? 출발점만 틀려요. 출발점만. 자, 지금 얘는 전압 파형과 전류 파형이 두 개가 출발점이 똑같아요. 여기 몇 도예요? 0도지, 0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동위상이라고 불러요. 위상이 같을 때 동위상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요 놈이 지금 전압이라고 그랬죠. 요 놈이 전류라고 그랬죠. 일정 시간, 이게 시간 기준이라고 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출발했죠. 그럼 늦게 출발한 거예요? 빨리 출발한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 출발했으니까 늦게 출발한 거죠. 늦게 출발한 거는 기호를 뭘 쓴다라고 했어요? 마이너스를 쓴다라고 그랬죠. 몇 도만큼? 90도만큼. 즉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늦다, 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요겁니다. 요게 전압이죠. 빨간색 요게 전류고요. 그러면 전압보다 전류가 먼저 출발했죠. 그럼 이게 뭐라고 하면 돼요? 전류는 전압보다 몇 도? 90도만큼 빠르다, 앞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빠르다, 앞선다. 자, 근데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가 귀찮아. 그래서 뭘 쓰느냐? 벡터라는 기호를 써요. 벡터, 그림. 자, 어떻게 그리냐면 간단합니다. 무조건 전압 기준. 전압이 걸려야 전류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전압 기준. 무조건 전압 기준이고요. 지금 보시면 전류가 출발점이 같죠. 전압하고 전류가. 전압하고 전류가 출발점이 같기 때문에 요거 다시 그릴게요. 같을 때는 그냥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요게 전류야. R에 의한 전류. 자, L은 전압보다 90도 늦게 출발하죠. 늦게 출발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전압을 기준으로 밑으로 그리면 돼. 이게 L의 특성이에요. L 특성. 자, C는 반대죠. 전류가 전압보다 먼저 출발했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면 돼요? 위로 가면 돼. 이게 C 특성이에요. 그래서 R에 대한 거는 요렇게, L에 대한 건 요렇게, C에 대한 거는 요렇게. 이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돼. 깔고 가셔야 돼. 그리고 기본식, 대표적인 거 제가 지금 하나씩 적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것들은 이제 나오면 그때그때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R은 전압과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 동위상. L입니다.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는 90도 늦다. 밑으로 그리는 거야. 밑으로. 전압 기준으로 밑으로. 자, 그 다음 요거 C입니다. 전압 기준으로 전류는 90도만큼 빠르다. 앞선다. 먼저 출발한다 이거지. 먼저 출발한다. 그래서 이 벡터 그림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이거 많이 쓸 거니까. 자, 이번에는 단일 소자 RLC에 대한 합성 저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좀 쓸 게 좀 많아서 화면을 조금 좀 넓혔고요. 화면을 좀 넓혔고, 자, RLC 그냥 생략할까요? 이거 뭐 뺄게 그냥. 자, 바로 일단 먼저 필기부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화면 바깥에서 나가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 제가 앞전 오매 법칙을 한번 설명을 할 때 얘네들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R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LC는 10초면 끝난다라고 했던 거. 자,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그림을 베이스로 놓고 일단 첫 번째로 합성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분배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R부터 갑니다. R은 직렬일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두 개 더하죠. R1 플러스 R2. 병렬이죠. 자, FM대로 먼저 해볼게요. 직렬을 역수로 한 것을 병렬이라고 하고, R0분의 1,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R0가 알고 싶은 거니까 이거 없애면 R0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걸 통분하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죠.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L입니다. L을 갖다가 직렬로 되어 있을 때 합성은요, 그냥 더하면 돼요. 병렬일 때는 R처럼 똑같이 합분의 곱으로 해주면 됩니다. 합분의 곱으로. 자,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2장 뒤에서 인덕턴스라는 단어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겠지만, 전류가 흘러가서 L가 만나게 되면 전자기장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같은 방향이면 유도성, 다른 방향이면 이제 밀어내는 반발력, 흡입력과 반발력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요 뒤에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적인 게 들어가요. 자, 근데 지금은 뭐만 하면 되냐?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그래서 L은 가만히 보시면 R하고 같아. R하고. 자, 문제는 C입니다. L 같은 경우는 XL은 오메가 L이고 오메가는 2파이FL이잖아요. 근데 C는 XC는 오메가 C분의 1이고 얘는 2파이FC분의 1이죠. 그래서 원래 C의 합성은 C0는 C1 플러스 C2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게 들어가다 보니까 오메가 C분의 1, 오메가 C분의 1, 오메가 C분의 1 이런 식으로 들어가. 그러면 오메가는 결국에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이거 없애면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보면 뭐하고 똑같아요? 요거하고 지금 똑같지. 요거하고. 그래서 병렬일 때 자, 이제 두 개처럼 지금 직렬로 되어 있을 때는 합성 저항이 이렇게 돼요. 병렬 합성 저항처럼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나오고 있어 지금. R의 반대 형태로. 그러면 병렬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되니까 얘는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지. 얘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런 내용이에요. 자, 지금 RLC 합성 저항들을 가만히 잘 보세요. 세 가지를. 가만히 보시면 항상 기준은 R입니다. R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R은 두 개 더하는 거고 직렬일 때, 병렬일 때는 합분의 곱으로 가죠. L은 지금 R하고 똑같아. R 대신에 L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C는 어떻게 돼요? C는 반대로 나오고 있죠. R을 기준으로 할 때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자, 지금 이 세 개가 저항의 합성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분배 법칙 갑니다. 이거 지울게요. 자, 제가 먼저 빠르게 한번 쓰고요. 빠르게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분배 법칙은 직렬에서는 전압이 나뉜다라고 했어. 그리고 병렬에서는 전류가 나뉘죠. 지금 제가 쓰는 거 잘 보세요. 직렬은 전압이 나뉜다라고 했고요. 병렬은 전류가 나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R이 아니라 L이죠. 자, 이번엔 C. 자, 병렬이니까 전류가 나뉘겠죠. 지금 가만히 보시면 R이든 L이든 C든 기본적으로 지금 흰색으로 쓴 부분들은 다 똑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다 똑같죠? R부터 갑니다. R. 내가 V1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는 R1. V2를 구하고 싶으면 R2. 자, 여기를 I1, 여기를 I2라고 할 때 내가 I1을 구하고 싶으면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하니까 R2. I2를 구하고 싶으면 R1이라고 그랬죠. 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흔들리면 나머지도 다 흔들려. 확실하게 기억하시죠. 확실하게.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이제 L하고 C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저항 합성할 때 L은 R하고 똑같이 나왔죠. C는 반대로 나왔고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자, R일 때 R1, R2, R2, R1이에요. 그러면 여기 L입니다. L은 내가 V1을 구하고 싶으면 L1, L2. 전류를 할 때는 L2, L1. R하고 보세요. R하고. 다 똑같아. R 대신에 무조건 다 L만 쓰면 끝나는 거야. 이게 L일 때 전류 분배 법칙, 전압 분배 법칙이에요. 자, 그럼 C 갑니다. C는 R을 기준으로 할 때 반대라고 그랬죠. 자, 화면 밖으로 나가요. 반대예요. 그러면 여기는 C, 자, R 보세요. R 보고. R은 R1이잖아. 그럼 여기 반대니까 C2, C1, C1, C2 반대. 이게 C에 대한 전류 분배 법칙, 전압 분배 법칙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보면 어디에서는 L 나오고 어디에서는 C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L 나오면 그때 외우고 C 나오면 그때 외우고 뭐 전압 나오면 전압 외우고 전류 나오면 전류 외우고 그때 외워. 그게 아니다 이거지. R만 확실하게 딱 기억하고 이거를 기준을 딱 잡아놓으면 중심을 잡아놓으면 L하고 C는 쉬워. L은 그냥 R 대신 L로만 바꿨으면 돼. C는 반대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대니까 지금 여기 색깔 들어가는 부분만 반대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야.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단일 소자회로 저항에 대한 RLC 합성 저항 분배 법칙까지 한번 봤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관련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